기괴한 가면의 남자가 거구의 사내를 매단 채 고문을 가했다. 청춘의 땀을 흘리는 겁니다. 신이시여, 이 악마에게 천벌을! 놈들에게 있어 처형이란 제사를 지내는 거나 다름없었다. 내 이름은 이주인 시게요. 무고한 사람을 사냥하는 짓 따위 이 고문 소믈리에가 인정 못한다. 식인종의 마을로 걸음을 옮기는 고문 소믈리에다.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심각한 환경오염. 마을 사람들은 그로 인해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환경오염의 원인은 원유 밀조 정제. 이 일련의 사건을 주도한 건 아르주나라는 남자였다. 나는 세계의 정점에 설 것이다. 그리고 아르주나의 오른팔인 묘족 남자는 이 또한 청춘의 한 페이지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방해꾼을 모조리 제거해왔다. 아르주나에게 숨을 쉴 자격 같은 건 없다. 놈을 기다리는 건 참혹한 고문뿐. 아르주나에 대한 정보는 얻지 못했어요. 묘족 마을의 간부라면 놈에 대해 알고 있을 거다. 그런데 그때 건물 바깥에서 차 멈추는 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자동차. 묘족은 차를 타지 않을 텐데. 우리는 소리가 난 뒷문으로 향했다. 가자. 바깥 상황을 확인해야겠어. 네, 선생님. 이제 변장은 안 하는 건가? 긴장돼. 문을 열자 시야에 들어온 것은 예상대로군. 트럭을 통해 반출되는 여성들이었다. 얼른 나가! 또 바늘에 찔리고 싶어? 발길질을 하는 남자는 아무리 봐도 묘족이 아니었다. 저항하면 이 자리에서 죽여버리겠다! 이것은 명백히 악질적인 범죄다. 멈춰라. 그 여성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거냐? 인간이 왜 여기에? 인간. 이 남자는 마을 사람을 인간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다. 남자를 향해 살기 어린 눈빛을 보냈다. 여성은 명백한 거부 의사를 표했다. 풀어줘라. 그 순간 남자가 총을 꺼내들었다. 누구한테 명령질이야? 하지만 이 거리에서 탄환이 명중할 리가 없었다. 싸움이라면 얼마든지 받아주지. 아니, 나는 속히 남자를 무력화했다. 아는 걸 전부 털어놔라. 무슨 놈의 힘이? 총을 빼앗아 남자의 입안에 쑤셔 넣었다. 신문을 시작해볼까? 네 놈의 정체를 밝혀라. 말하지 않으면 방아쇠를 당기겠다. 눈이 무서워. 짙은 죽음의 냄새에 놈은 두려움에 떨며 모든 걸 시도했다. 아르주나님의 명령으로 차를 몰고 왔습니다. 암컷들을 운반하라고 하셔서. 이유는 묘족과의 계약 때문입니다. 여자를 정기적으로 상납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랬다. 이곳에서 인간의 생명은 짐승과 마찬가지로 사고 파는 물건에 불과했다. 언덕 위 건물에서 촌장과 향후 계약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한낱 잔챙이를 죽일 필요는 없겠지. 찾는 수고를 덜었군. 풀어주지. 나는 루카와에게 지시를 내렸다. 루카와, 트럭의 여성들을 태우고 숲을 빠져나가라. 네. 그런데 선생님께선... 촌장과 아르주나가 있는 곳으로 간다. 이 광기의 촌극에 종지부를 찍으러. 나는 루카와와 개별 행동에 나섰다. 언덕 위로 향하던 도중 기괴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소리가 난 방향으로 향한 나는 이건 눈앞에 펼쳐진 참상에 숨을 삼켰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목재로 된 수레바퀴 형태의 기구였다. 당장 이거 풀어! 이게 대체... 수레바퀴에는 체격이 큰 남성들이 한 명씩 매달려 있었다. 다음 순간 잘 가라! 수레바퀴가 언덕 경사면을 따라 무서운 기세로 굴러갔다. 수레바퀴가 땅을 구를수록 남자의 사지가 박살이 났다. 이대로 가면 나무에 부딪히고 만다. 조금 전의 기괴한 소리는 이것 때문이었나?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수레바퀴를 정면으로 막아섰다. 우선 남자를 풀어줘야 한다. 이제 괜찮습니다. 팔다리에 구멍을 뚫어 고정했군. 피를 많이 흘렸어. 그 순간 언덕 위에서 이질적인 인형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거 참 마을의 숭고한 의식을 방해하다니. 젊음의 칙이라고 해도 봐줄 수 없군요. 8개의 눈이 달린 기괴한 가면을 쓴 남자였다. 청춘의 미소가 피어나는 감동적인 하루를 망치다니. 분위기로 보건대 이자가 리더임이 틀림없었다. 청춘? 웃기는군. 말이 안 통하는군요. 이건 고기를 보존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피를 모조리 빼지 않으면 고기가 금세 상해버립니다. 거기에다 땅에 피가 배면 짐승들이 냄새를 맡고 몰려들기 마련이죠. 사냥감을 미끼 삼아 또 다른 사냥감을 넣는다. 벌레를 미끼 삼아 물고기를 잡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목숨을 짐승과 동일선상에 놓는 것도 모자라 사냥을 위한 미끼로 쓴다라. 생존을 위해 같은 인간을 먹이로 취급하는 금기를 저지르는 놈은 죽어 마땅하다. 당신도 동물을 먹지 않습니까? 차별은 나쁜 겁니다. 그때 다른 표족들이 썰매를 앞세운 채 나타났다. 우리에게 맡겨주십시오. 그 직후 놈들이 모래먼지를 휘날리며 경사면의 단숨에 내려왔다. 침입자를 처리하라. 두동강 내버려. 내 몫은 엄청난 속도로 경사면에 내려온 놈들은 땅을 박차고 내게 달려들었다. 그라. 동물이라면 충분히 사냥할 수 있었겠지만 인간은 사냥감이 아니다. 나는 나무 토막을 손에 쥐고는 공기를 가를 기세로 놈들의 머리를 향해 힘껏 던졌다. 인류는 투척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왔다. 내가 던지면 한낱 나무 토막도 훌륭한 무기가 된다. 뿐만 아니라 회피 기술도 두동강을 어림없다. 또한 카운터 기술도. 상대가 안 된다고 판단했는지 한 녀석이 도주를 시도했다. 저걸 어떻게 이겨? 꼬리 말고 도망을 치시겠다. 그렇게는 안 되지. 도망치려는 녀석의 목을 손으로 꿰뚫었다. 가라테 기술의 일종이다. 알아두도록. 인류는 맨손으로 살을 꿰뚫는 기술 또한 발전시켜왔다. 이리하여 3명의 남자는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는 참혹한 시체가 되었다. 그런데 그때 마지막 자객이 그 윤곽을 드러냈다. 청춘을 즐기고 계시는군요. 남자의 손에는 나무로 된 새 총이 들려 있었다. 사실 저는 교피들합니다. 이 녀석은 그나마 머리가 잘 돌아가는 모양이다. 청춘은 맹목적인 법. 이윽고 돌멩이가 정적을 가르며 날아왔다. 그런데 발사와 동시에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육감을 발휘해 몸을 틀었지만 붉은 빛의 핏방울이 튀었다. 돌멩이가 오른쪽 눈에 적중한 것이다. 특수한 페인트를 발라뒀건. 놈이 발사한 것은 새까만 색을 띠는 탄원이었다. 빛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답니다. 그나저나 당신 얕은 숨을 내뱉는 걸 보니 덕에 당했나 보군요. 놈은 관찰력 또한 뛰어났다. 제 아무리 날아도 독침을 맞고 멀쩡할 리 만무했다. 이 고문 소믈리에가 이런 한심한 실책을 범하다니. 한 번 더 쏴보시지. 아침까지 쏜다 한들 다신 스치지도 못할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탄원이라면 아침까지라 그 또한 청춘이군요. 쏘기 전에 행동을 읽으면 될 일이다. 새 총의 각도, 새빨갛게 물들여드리죠. 그리고 손끝의 움직임. 본질만 알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 나는 일부러 탄원을 손으로 받았다. 이따위 잔꾀는 내게 통하지 않는다. 한심한 스스로에게 벌을 주기 위해, 그리고 같은 수법은 통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이윽고 남자가 언덕을 뛰어내려왔다. 멈추지 말고 달려라. 내리막길을 전력으로 말이다. 그것이 바로 청춘. 그 순간 남자가 휘두른 것은 바로 채찍이었다. 당신을 윙크에 심장이 철렁. 사각지대로 날아오는 채찍. 눈으로 보고 피할 수는 없어. 그 속도는 음속을 넘는다. 나는 신속히 몸을 뒤로 물렸다. 가슴을 태우는 그리움. 채찍 끝이 가슴에 맞아 살점이 날아갔다. 진짜 채찍의 위력은 칼날보다도 날카롭다. 숨 돌릴 틈도 없이 탄환이 날아왔다. 우리 둘만의 비밀. 크게 부풀어 오른 새까만 탄환. 이윽고 내 발밑에 떨어졌다. 이건 탄환이 터지며 안에 있던 기름이 튀었다. 놈의 손에는 불쏘시개가 들려 있었다. 청춘의 땀을 흘리는 겁니다. 내 몸엔 끈적한 기름이 달라붙어 있었고 훌륭하군. 나는 도망치지도 못한 채 화염에 휩싸였다. 모든 공격이 빈틈이 없다. 청춘의 빛이여 안녕. 실력은 더할 나위 없었다. 불길이 단숨에 화르르 타올랐다. 기름을 공들여서 배합했군.
그렇다면 산소 결합을 끊으면 될 일. 불을 끌 방법이라면 이미 찾았다. 바로 진흙이다. 수레바퀴가 굴러떨어질 때 흙이 파헤쳐졌던 것이다. 나는 진창에 뛰어들어 마구 굴렀다. 그렇게 불을 거의 꺼뜨리는 데 성공했지만 머리가 뜨뜻하군. 아직 머리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나는 힘차게 머리를 숙였다. 이보다 강렬한 헤드뱅잉이 또 있을까? 그 결과 산소 부족으로 불은 완전히 꺼졌다. 자, 다음은 뭐지? 그 순간 놈이 앞으로 돌진했다. 청춘은 때로 길을 잘못 드는 법. 심지어 나와의 정면 승부는 피하고 있다. 이 남자의 전투 스타일을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함정을 설치했겠지. 얼마 남지 않은 시력으로 놈을 샅샅이 살펴보았다. 주먹을 꽉 쥐고 있다. 무언가를 잡고 있는 건가? 그 순간 머릿속에서 단 하나의 결론이 떠올랐다. 극세사 와이어를 진흙에 묻혀 눈에 보이지 않도록 했군. 적의 수법은 정면으로 쳐 부순다. 그것이 내 룰이다. 니놈의 가짜는 수법 따위 통하지 않는다. 팽팽하게 당겨진 와이어를 힘껏 밟았다. 와이어를 타고 전해진 충격에 놈이 멀리 날아갔다. 힘이 무슨 얼른가의 수준이잖아. 그러나 놈 또한 명실상부 강자였다. 시련은 나를 강하게 만든다. 굴하지 않고 집념을 발휘해 채찍을 휘둘러왔다. 어떤 공격도 내게 두 번은 통하지 않는다. 눈으로 보고 피하는 게 아니다. 사랑의 채. 어깨뼈의 움직임이 너무 티나는군 그래. 어깨, 팔의 움직임으로 채찍의 궤도를 읽는다. 그리고 놈을 향해 무언가를 던졌다. 너도 한번 피해보시지. 놈에게서 빼앗은 새까만 탄환이다. 놈은 탄환을 피하지 못했고 결국 가면이 부서지고 말았다. 놈이 다시 시선을 돌렸을 때 어딜 갔지? 내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여기다. 나는 이미 몸을 바짝 숙인 상태였다. 보이지 않는 공격은 바로 이렇게 하는 거다. 그 상태로 레리어트를 날려 놈의 무릎을 단번에 꺾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놈의 팔을 발로 밟아 부러뜨렸다. 뼈아픈 실책이로군. 제멋대로 날뛰는 것도 이제 끝이다. 자, 극한의 고통을 맛보게 해주지. 성장통보다 끔찍해. 죽어간 사람들의 한을 똑똑히 새겨주마. 그 광경을 아르주나는 뒤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다. 저 녀석이 지다니 말도 안 돼.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새까만 탄환을 손으로 튕겼다.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탄환은 아르주나의 머리에 적중했다. 나는 잽싸게 아르주나의 뒤에 섰다. 자, 단죄의 시간이다. 몸과 정신이 해체될 때까지 끝없는 고통을 맛보게 해주마. 이로써 고문 대상이 모두 모였다. 두 녀석을 수레바퀴에 묶어 고문 준비를 마쳤다. 에이 이놈, 내가 누구인지 알고 이런 짓을 벌이는 거냐? 누구긴 쓰레기 살인마지. 괴롭히면 안 돼. 시끄럽다. 진정제 대신 못을 선사해주지. 피해자들의 5배에 달하는 양의 못을 놈들의 몸에 박아 넣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나르주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넌 사리사욕의 눈이 멀어 원유를 불법 제조하고 환경오염으로 수많은 주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죽어간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하지만 아르주나는 광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외쳤다. 멍청하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 원인을 장악한다는 건 곧 문명의 흐름을 장악하는 것이다. 동력원뿐만이 아니야. 생필품부터 사회 기반이 되는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현대 문명은 전부 원유에 의존하고 있다. 원유를 장악하면 전 세계가 내 것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지. 원유가 고갈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가난한 나라의 싸구려 목숨과 맞바꿔 전 세계를 제패할 절호의 기회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지 이제 알겠지? 그럼 시작해볼까? 대체 왜 물어본 거야? 나한텐 물어보지도 않고. 언덕 가장자리에 수레바퀴를 놓고는 그대로 힘껏 밀어버렸다. 잘 다녀와라. 수레바퀴가 급경사를 힘차게 내려갔다. 눈앞이 비글비글 돈다. 언덕은 울퉁불퉁한 바위로 가득했고 살려줘! 놈들은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온몸이 박살났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몸에 박힌 못이 몸을 더욱 파고들었다. 찢어질 것 같아. 뼈와 살이 찢어지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술에 박히는 머지않아 나무에 격돌했다. 이제 30번 남았다. 놈들의 몸이 연체동물이나 다름없는 꼴이 되었을 때 한 여기 있었군 시게오. 한참 찾았다고.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꼬챙이 고문의 달인 고문 소믈리에 다리우스였다. 과연 자네다운 멋진 고문이군. 시게오, 이 광기 어린 연극의 마무리는 내게 맡겨지지 않겠나? 그는 30시간을 걸어 숲을 헤치고 이곳에 당도했다. 전 세계의 고문 소믈리에가 이 나라에 모여있는 지금 루마니아인인 다리우스는 나를 거들기 위해 불이 나게 달려온 것이다. 여기 말뚝도 가져왔다네. 숲에 나무를 깎아 만들었지. 언제 봐도 솜씨가 대단하군. 다리우스는 그 어떤 환경에서도 꼬챙이 형을 실현해내는 자다. 다리우스는 말뚝을 곧장 놈들의 엉덩이에 쑤셔박았다. 최고급 와인을 따는 기분이로군. 말뚝을 세우자 끝부분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신사분들, 중력과 말뚝의 맛이 어떠신지? 주요 장기를 피해 말뚝을 꽂는 기술. 훌륭하군 다리우스. 그 상태로 놈들의 몸에 진흙을 꼼꼼히 발랐다. 원래 계획했던 고문도 이 상태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리우스가 말뚝을 박을 때 나는 뒤에서 불을 피우고 있었다. 화력은 충분해 보이는군. 놈들의 발밑에 활활 타오르는 불을 지폈다. 최고의 합작이 완성됐군. 뜨거워. 정신이 불고. 아주 멋진데. 이건 예술이야. 미리 발라둔 진흙이 열을 몸 안에 가두는 역할을 하지. 순식간에 불타 죽어버리는 꼴은 못 본다. 자신의 체액이 끓어오르는 열로 천천히 타 죽어가는 거다. 정말 볼 때마다 감탄이 나오는군. 제발 그만. 물 좀 뿌려줘, 제발. 놈들은 머지않아 항복을 외쳤다. 물은 없다. 대신 다른 걸 뿌려주지. 뭐야 이건? 더 심해졌잖아. 당연하지. 이건 다르니까. 니놈의 공장에서 나온 거다. 화염 속에서 몸부림치는 놈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원유라는 건 원래 지구에서 채취한 귀한 자원이다. 인류를 미래로 이끄는 희망의 등불이다. 그 원유를 가짜는 지배욕의 눈이 멀어 독점하려 하다니 니놈의 한 짓은 지구에 대한 모독이다. 지금 니놈들이 맡고 있는 건 무고한 주민들을 질식시켰던 바로 그 연기다. 어디 한번 실컷 들이마셔봐. 그야말로 인과응보르군. 완벽해. 그 후 놈들은 칠흑보다 새까만 덩어리가 된 채 사망했다. 이리하여 이번 사건은 막을 내렸다. 전신 화상의 한쪽 눈까지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피해자가 느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존경스럽다니까. 죽은 피해자들이 돌아오진 못하더라도 남은 사람들에겐 밝은 미래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어둠의 세계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길.